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동물병원에서 7년째 수의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손이 떨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있었던 건 지난 여름, 정확히는 8월 초순의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덥고 습했던 날이었죠. 병원은 평소처럼 바빴고 저는 진료실과 대기실을 오가며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대기실 문이 열리면서 한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과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여성이 작은 말티즈를 안고 있었는데 그 강아지 이름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복순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보호자님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묘하게 이상했어요. 여성분이 큰 선글라스를 끼고 계셨는데 실내인데도 벗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처럼 비틀거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밝게 인사를 건넸을 때 그 여성분은 깜짝 놀란 듯 움찔하셨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놀라신 거예요. 아, 네, 복순이 건강검진 받으려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남자분이 불쑥 끼어들었어요. 검진 얼마나 걸려요? 빨리 끝낼 수 있나요? 목소리에 묘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대답했죠. 기본 검진은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접수하시겠어요? 여성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접수대로 다가왔습니다. 접수를 하는 동안 저는 그분의 손을 보게 됐어요. 손목에 분명히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계셨어요. 접수를 마치자 여성분은 갑자기 남자분에게 복순이를 건넸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빨리 와. 남자의 짧고 날카로운 대답. 여성분은 급하게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복순이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로요. 5분쯤 지났을까요? 여성분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쪽으로 걸어오시는데 그분의 얼굴에서 절박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간절함이요. 그분은 접수대 앞에 섰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느껴지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는 손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분의 손이 얼마나 차갑고 떨리고 있었는지. 저는 본능적으로 그 종이를 재빨리 손에 감추었습니다. 여성분은 제 눈을 짧게 바라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자분이 앉아 있는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란히 앉아서 진료 순서를 기다렸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몰래 쪽지를? 손에 쥔 종이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뒤편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남자친구가 저를 위협하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집에 갇혀서 맞았어요. 오늘 겨우 나왔는데 계속 감시당하고 있어요.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글씨체가 너무 흔들리고 떨려 있었어요. 마치 글을 쓰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것처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게 진짜야? 하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분의 떨리는 손, 선글라스로 가린 얼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손목의 멍, 모든 게 설명이 됐습니다. 저는 즉시 원장 선생님과 다른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박 원장님은 쪽지를 보시더니 침착하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지금 바로 112에 신고해. 나는 진료를 최대한 천천히 진행할게. 저 남자가 절대 눈치채면 안 돼. 네, 선생님. 제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 지금 마포구동에 있는 동물병원 직원인데요. 가정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긴급 출동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내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관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절대 가해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주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시고 경찰이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진료실 쪽으로 안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마친 후 저는 다시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침착해야 해. 절대 티내면 안 돼. 그때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뭘 봐요? 남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 진료 순서 확인하려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다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차갑고 통제욕이 강하고 위험한 눈빛이었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야, 화장실 어디야? 여성분이 깜짝 놀라며 움찔했습니다. 저기, 왼쪽에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복순이를 여성분의 무릎에 떨어뜨리듯 넘겼어요.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여성분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명령조였어요. 여성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남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저는 재빨리 여성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이 곧 와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성분이 고개를 들었고 선글라스 너머로 눈물이 흐르는 게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제발, 제발 빨리 와주세요. 그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박 원장님이 진료실 문을 열고 그들을 불렀어요. 복순이 보호자님. 두 사람이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가서 보조를 하는 척 했어요. 박 원장님은 정말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복순이를 진찰하셨습니다. 복순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9살이요. 여성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니어견이네요.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청진기를 대고 오랫동안 들으셨어요. 실제로는 10초면 충분한 걸 1분 넘게 들으셨습니다. 심장은 괜찮네요. 치아 상태도 볼게요. 입 벌려볼까? 복순이의 이빨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그때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안 돼요? 시간 없는데. 건강검진은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박 원장님의 단호한 목소리. 남자는 입을 다물었지만 계속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7분째. 진료실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여성분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남자는 점점 더 초조해하는 게 보였어요. 혈액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겠어요? 박 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걸리는데요? 15분 정도요. 에이, 그냥 됐어요. 다음에 할게요. 남자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안 돼, 경찰이 아직 안 왔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기실에서 민지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온 거예요. 박 원장님이 재빨리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기본적인 혈액 검사는 해야 합니다. 고령견은 특히 신장 수치 확인이 중요해요. 금방 끝나니까요. 아, 진짜. 남자가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박 원장님이 복순이의 다리에서 체열을 하는 척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필요 없는 검사였지만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네 분이 들어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경찰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어요. 당황, 놀람 그리고 분노. 감정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야? 왜 경찰이 여기 있어?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손을 왜 들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남자가 여성분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만약 경찰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신고한 거야? 내가? 여성분은 벌떡 일어나서 제 뒤로 숨었습니다. 온몸을 떨고 계셨어요. 움직이지 마십시오. 경찰관 한 분이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는 뒤로 물러서며 손을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어요. 손을 호주머니에서 빼세요. 지금 당장. 경찰관의 날카로운 목소리. 다른 경찰관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남자를 에워쌌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경찰관들은 단호하게 그의 몸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이 나왔습니다. 그 칼을 보는 순간 진료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멎었어요. 은색으로 빛나는 날카로운 칼날. 그게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건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고 흉기 소지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혐의로 동행해 주시겠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야. 남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여성분이 제 뒤에서 심하게 떨기 시작했어요.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른 거겠죠. 경찰관들이 남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 나, 나 달라고. 남자가 발버둥 쳤지만 경찰관들은 그를 단단히 제압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더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추가됩니다. 남자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여성분을 노려봤어요. 너 두고 보자. 절대 가만 안 둬. 협박하지 마십시오. 경찰관이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남자는 마침내 입을 다물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어요. 남자가 완전히 밖으로 끌려나가자 진료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흑, 흑흑, 으아.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목 놓아 우시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박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안전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분은 계속 그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남아있던 경찰관이 물통을 건네주며 말씀하셨어요. 진정하세요. 천천히 호흡하시고요. 여성분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그 순간 저희는 경악했습니다. 왼쪽 눈은 거의 감기지 않을 정도로 부어올라 있었고 시퍼런 멍이 눈두덩이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오른쪽 볼에는 손가락 4개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요. 이게 다 그 사람이? 박 원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네. 이틀 동안 계속 여성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성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무섭고 통제하려고만 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완전히 돌변했어요. 한 모금 물을 마시고 계속 이어갔어요. 핸드폰을 빼앗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도망가려고 하면 칼을 꺼내서 위협했어요. 도망가면 가족들한테 찾아가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얼마나 오래 감금당하셨어요? 이틀. 이틀 동안 화장실 갈 때도 문 앞에서 지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거의 못 먹었어요. 여성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때리고, 또 때리고, 제가 울면 더 때렸어요. 조용히 하라고. 박 원장님이 옆에 있던 티슈를 건네주셨어요. 여성분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복순이가 밥을 안 먹고 토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복순이는 멀쩡했는데 그냥 밖에 나갈 핑계가 필요했어요. 그 사람도 강아지는 좋아해서 그래서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군요. 네. 화장실에 갈 때 종이에 급하게 써서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이것도 안 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때 복순이를 봤어요. 복순이는 주인의 무릎에서 불안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혀로 주인의 손을 계속 핥아주고 있었어요. 위로하듯이, 복순아, 내가 엄마를 구했어. 착한 복순이.
여성분이 복순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술해 주신 내용은 모두 기록됐고, 이제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해 진단서가 중요한 증거가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계시기엔 아직 위험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 연락할게요. 그동안 핸드폰을 빼앗겨서 연락을 못했는데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여성분은 경찰관이 빌려준 휴대폰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응,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나 지금 괜찮아. 병원에 있어. 응, 알았어. 기다릴게. 통화를 마친 여성분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우리는 여성분의 어머니가 도착할 때까지 함께 기다렸습니다. 30분쯤 후 중년의 여성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선아야, 엄마. 두 사람은 포옹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딸, 얼마나 무서웠니? 이제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그 모습을 보며 저희도 모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선아 씨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니에요. 잘 해결돼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꼭 그럴게요. 복순이랑 함께 새롭게 시작할게요. 선아 씨는 복순이를 안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경찰차가 그들을 안전하게 호송했어요. 저희는 여성분이 안전하게 경찰차에 타는 것까지 지켜봤습니다. 복순이도 함께요. 떠나기 전 그분이 저희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박 원장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진료실로 돌아온 저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박 원장님이 물으셨어요. 그제야 저는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생님, 진짜 칼이 있었어요. 만약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했다면. 그러게, 정말 아찔했어. 하지만 잘 됐어. 모두 침착하게 잘 대응해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용기를 내서 쪽지를 건네지 않았다면,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며칠 후 저희 병원으로 꽃다발이 배달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동물병원 식구들께 그날 이후 저는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받았고 법적 조치도 진행 중이에요. 그 사람은 구속됐고 저는 이제 안전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병원에 가기 전까지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을 거라고,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에 나올 수 있었고, 화장실에 갈 때 필사적으로 쪽지를 썼어요. 그게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수진 선생님이 제 쪽지를 받아주셨을 때 제대로 대응해 주실지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완벽하게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진심으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앞으로 복순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순이 엄마 올림. 편지를 읽으며 저희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 일 이후 저희 병원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기실 화장실에 작은 안내문을 붙인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폭력이나 위협을 당하고 계신다면 직원에게 조용히 알려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관심이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폭력이나 위협을 당하고 있다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 전화 1366, 경찰 112, 언제든 연락하세요.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날 복순이 엄마가 보여준 용기처럼요. 지금도 가끔 그분과 복순이가 생각납니다. 그분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얻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저 평범한 동물병원 직원일 뿐이지만 그날 저희가 한 일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관심과 용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선아 씨의 용기, 박 원장님의 침착함, 민지의 빠른 대응, 그리고 신속하게 출동해준 경찰관들, 모두의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